바인경제 이승조 대표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최근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5일 단위로 상대 수익률 게임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자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을 강조해 주시는 이유부터 여쭙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방망이 짧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률을 짧게 잡는 건가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작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인덱스 요 거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봅니다. 작년도 11월 초에 고점 요때가 이제 여러분들 그 주도했던 원전, 조선, 방산이 급락하는 기점에서 11월 21일부터 소부장 그리고 이때 최고의 수익률이 이제 우주항공주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어저께 건데 22% 오늘도 올랐으니까 요게 24%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전 이거를 1로 놔요. 네. 1로. 그러면 인덱스 대비 5배 차를 찾는 거예요. 인덱스 대비 5배 더 올라갈 종목? 예. 그럼 네. 100%짜리. 지금 그런 종목 찾으셔야 돼요. 지금 승부 이 장이 저는 1, 4분기가 정상적인 장 아닌 것 같아요. 거의 1년 에너지가 지금 단기간에 유동성으로 지금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비상식적인 어떤 집중화 전략에서 어떤 섹터가 다음에는 시장 인덱스 대비 3배 내지 5배 줄 뭐가 있나 이걸 찾는 게 중요하고 이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 57% 정도 올랐습니다. 요게 11월. 네. 그러면 이거에 3배짜리, 2배짜리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가장 중요한 섹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요거를 찾는 게 하나의 첫 번째 그거를 5일 단위로 찾자는 얘기죠. 5일 단위로. 네. 그러면 5일 단위로 어떤 거는 잘 찾으시면 50에서 100이 갑니다. 지금 장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에 극단화되어 있고 이게 그 극단화된 거를 놓치면 거의 60, 70%는 거기에 소외되는 종목들이 지배해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을 또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각도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각도. 이게 각도가 어떤 논리냐면 이 그림입니다. 5일 단위로 수익률이 많이 나올 만한 종목을 찾는 거. 하나 네. 인덱스 기준으로요. 위치에서. 그다음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20일 기준의 저점에서 25도, 45도, 60도로 이게 아주 그냥 사망각도로 그냥 급등하는 종목일 때 이때는 이게 이제 한계 탄력성 둔화 구간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급등 종목들을 갑자기 빌려다가 때리거나 대차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어느 선부터 급락패동으로 바뀌는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 중심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전번 주에 이제 제가 우주항공주가 인덱스가 23, 4% 오를 때 100% 올라간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현금화시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자원 패권이나 휘토류냐 이제 이런 걸로 이동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거기서 100%짜리가 뭐가 나올 건가 고민할 거고 그 다음이 종목으로는 이런 종목 중에서 키 맞추기 순환 종목이 나오는 걸 또 찾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도 최근에 이런 쪽이 일본 관련된 JTC가 한번 나왔었고 최근에는 또 콘텐트리 중앙이 이런 급락 파동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바닥 찾기 해서 여기서 급등 파동 나오는 타이밍을 잡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기준으로 잡고 저는 매일매일 종목 찾기에 아주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돌려갖고 시장 조사도 하고 막 하면서 정보도 찾고 해서 우리가 이 제목이 뭡니까? Follow the man.
머니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 전략 자꾸 추적해 가면서 이 종목은 여기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어떤 종목을 섹터를 잡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인덱스 대비해서 더 오를 만한 종목 3배에서 5배 정도 더 갈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그 인덱스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대표님. 상대 수익률 롱숏 전략을 강조해 주시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월 6일까지 잡아 당겼습니다. 네. 그리고 1월 6일부터 5일간은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그 1월 6일부터는 이제 그 선수 교체가 현대차그룹과 하나그룹이 했어요. 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가 최고예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삼성전자보다 더 원픽 잡는 한국항공우주가 10만 원짜리가 이제 15만 원 왔고요. 네. 그럼 같은 50%가 딱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20만 원 가면 그걸 비트하는 거고 만약에 15만 원에서 눌렀다가 같이 조정하면 삼성전자 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우주항공주의 또 순환 모멘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아니면 딴 호흡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1월 고점 잡으면 여기서 무조건 10, 15, 20을 빼봅니다. 그래서 10%가 13만 원, 네. 15%가 12만 원, 20%가 11만 5천 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쫙 올라서 상방만 줬다가 어느 날 포지션에서 하방을 구축하고 숏을 걸리는 이벤트 드라이브는 뭐 오늘 밤에 뭐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벤트라든지 뭐 일한 거 갖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우리가 모르는 이벤트를 기준해서 그 변곡점을 헤지펀드들이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왔을 때 그 기준이 시가 상위의 20개 종목들이 말로 작동하겠죠. 그럴 때 가장 1, 2등 역할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일 테니까 10%, 15%, 20%를 그냥 인위적으로 빼봅니다. 그래서 10% 공격 나오면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13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13만 원 깨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우리 일반 투자자는 포모 현상으로 삼성전자를 다 받아주는데 1월 6일, 9일부터 외국인들은 죽자사자 팔아먹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이제 수량 베이스고요. 금액 베이스로 보면은 거의 5천억, 9천억, 9천억, 5천억. 오늘은 좀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파는 거를 이 갭을 딱 메꾼 게 이때부터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한화, 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그 갭을 메꿔갖고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눌러줬을 때 하나그룹과 현대차그룹,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의 또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의 거버넌스 종목들이 급등했다면 오늘은 약간 그쪽이 조금 탄력을 잃어가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파생 시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추세로 완전히 전환시키면 더 가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네. 요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 올렸다가 같이 빠지는 이벤트가 내일 목요일 만기일하고 월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를 두 맥점을 D대로 잡아볼래요. 그래갖고 그동안 급등했던 에너지가 스위칭이 되나 안 되나를 파생 시장에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10%, 네. SK 이거는 마치 11월 달 초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한 30% 빠지는 논리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공격이 나오나 SK 하이닉스는 그 가격이 71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이 4,500을 깨지 않고 계속 4,700, 4,800, 5,0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는 13만 원, SK 하이닉스는 70만 원, 70만 닉스를 붕괴하면 안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바운드를 깔아 놓고 시장을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나왔을 때 지수가 10% 정도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삼성전자 SK는 10%라면 인덱스 전체는 3% 5%예요. 3%에서 5%.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예, 코스피 기준으로 3% 5%고 만약에 10%라면 이미 부러진 거예요. 인덱스가 10%라면 이미 그동안 달려왔던 게 냉각되면서 이제 장이 이제 하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인덱스 10%를 공격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장이 가려면 인덱스는 3% 5%면 기술적 조정으로는 언제든지 오지만 근데 이게 지금 위치가 3% 5%가 150에서 2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루 만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루 만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바스켓이 지금 그동안 키 맞추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그동안 그 못 갔던 부분을 다 끌어당긴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오션을 한 13만 원이 됐다는데 어저께 15만 원 땡기고 오늘 엎어치기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10만 원인데 만 원을 더 땡기더라고요. 11만 원. 그리고 현대건설이 헐할 정도로 급등을 시켜요. 9만 원대까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전체적인 변동성을 앞으로는 결정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제가 인수분해하는 걸 보세요. 1월 13일 날에는 금융투자가 9천억을 샀어요. 네. 이 덕분에 올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전체는 네트로 1,500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조 두 개 합쳐서 1조 2천억 팔았어요. 그러면 다른 걸 뭘 샀냐가 어저께 포스코홀딩스 땡기고 요거예요. 하나오션,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런 것들 땡겨서 와, 야 이제 이게 간다. 천만에 맞습니다. 여기에 선물 매도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격은 삼성 SK하이닉스가 숏이 걸릴 때 얘네들도 하나오션 사고 선물 매도한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오션 현물을 때리면서 미결제 청산시켜버리면 이게 변곡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만기일일 거라고요. 옵션 만기일이요? 옵션 만기일. 그러면 내일 목요일 위클리 만기일, 월요일 만기일, 다음 목요일 만기일 이렇게 만기일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을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이 같은 종목들이 만기를 기준으로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때 이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SK를 살려면 네. 저는 그거 공격할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갑자기 이유 없이 아니 하루에 200에서 300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이런 에너지에 숏이 걸렸구나. 그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때나 사겠습니다. 그때 기준이 저는 SK하이닉스는 한 65만 원, 67만 원, 네. 70만 원 깨고 삼성전자는 12만 원대 초반 오면은 그때는 또 10% 뛰기 내지 트레이딩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오늘 거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 수급 상황이요. 네. 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은 요 규모부터 보시죠. 오늘 금융투자가 6천억을 커버해 줬고요. 외국인은 6,500억을 때렸고 선물은 그냥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면 한쪽으로 쏠림하고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저울추가 가냐에 따라가 이제 방향을 정해줄 것 같은데 그게 15일이 내일 디데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수분해를 하시면 오늘은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 HDI, 현대모비스, 이스페타시 이런 것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요게 약간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오버슈팅 하든지 막 이렇게 급등하게끔 그러니까 가만히 잔잔히 있다가 갑자기 포스코홀딩스도 30만 원에서 사놓으면 한 적어도 32, 3만 원은 갈 거다 하는데 36만 원까지 땡겨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두산 에너비티 이런 것들 한전기수 9만, 현대가수 9만 원 이런 것들이 쫙 땡길 때 기관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기관이 중심으로 샀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건 때리지만
기관들은 지금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기관마저도 ETF상으로 삼성전자 SK,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삼성전자 SK를 1, 2등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 게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13만 원에서 14만 원대에서 뭐 20만 원 간다고 자꾸 그거 하는데 5% 뛰기도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수익률 지금부터 사갖고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10%의 매력을 줘야 거기서 이제 상승 수익률이 나고,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SK 사느니 저는 그거보다 비슷한 두세 배 더 수익 날 걸 자꾸 얘기해 드리거든요. 네. 그게 최근에 제가 원픽으로 잡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도 19만에 사면 이게 수익날이 크게 날 겁니다. 한 게 이제 28, 9만 원까지 가고 오늘 계속 조종해요. 24, 5만 원대 눌림목대 사시면 이게 이제 저는 다음 목표는 현대모비스하고 비슷하게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거버넌스 게임으로. 왜 그렇게 보냐면 합병 시나리오밖에 없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은 금년은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거의 한 달 반 동안 시장 대비 거의 초과 수익률하는 우주항공주의 스페이스 X 모멘텀이 3월에서 5월 시나리오거든요. 네, 스페이스 X가 올해 3월에서 5월 정도에 상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것 때문에 급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미국 시장도 다 다른 것들 M7보다는 우주항공주의 급등 파동이 나왔고, 우리나라 종목들은 제가 보면 이게 상식을 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전번주에 했지만 우주항공주는 이제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기준을 세우냐면, 아까 그 인덱스가 24%, 네.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57%라면 우주항공을 같은 시점에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100에서 300% 사이가 거의 허다해요. 그러면 이제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인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내 항공주에서 이거 전번에 뿌린 거는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만큼 상승했다, 200%, 150%. 제가 이거보다 하나의 종목 갖고 설명할게요. 이노스페이스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패했을 때 10,000원이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 고점까지가 26,000원까지 갔어요. 저는 이거 비정상인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머니게임 같아요. 그럼 여기에 머니게임이 가능했던 거는 저는 이 코오롱 인베스트의 에너지 덕분이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이 에너지.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노스페이스는 반토막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오. 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매출이 10억도 안 돼요.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뭔가 머니 게임으로. 아니, 그리고 자체가 나은 영업이익이 종목이기 적자가 150, 300억인데 네. 3월 달 가면 우리가 요번에 그 정부가 강조한 게 있죠. 매출액 기준, 그 다음에 상장 적자 폐지 기준, 기준이요. 그거를 강화시켰잖아요. 네. 당장 여기 딱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에서 다시 미국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매출액 기준이나 연속 적자 기준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오고, 이거를 만약에 오징어 세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차익 실현하러 바쁘지.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끌게 가려면 이게 성공하거나 매출단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반기로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1, 4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3월 말에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또 계속 또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이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또 이쪽 관련돼 갖고 종목들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들 200%에서 150%씩 올라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5%의 몇 배예요? 5배에서 10배 사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도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나의 또 제가 신호를 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사이더스 스페이스라는 종목의 에너지 갖고 이거를 이쪽이 흥분하는 모멘텀의 머니 게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닥에서 무려 700% 에너지가 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투기적 머니 게임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5달러에 답하면 제가 반토막 된다고. 그러니까 3달러와 2달러 50센트 오지 않나? 이거 절대 인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빠지는 속도 보세요. 이렇게 수직 역사이클 급락을 하죠. 그러면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제자리 뛰기가 나와야 돼요. 수렴되고. 그러면서 얘가 쉬고 다시 땡기는 작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적하고는 연계가 안 되니까 1개월 정도는 바닥을 형성하는지 마치 급락했던 종목들에서 그 SMR이라든지 오클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에서 서클이라든지 스테이티지 이런 바닥 패턴이 나와야 돼요. 네. 요거 한 달간 검증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이제 같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290% 갔거든요. 전번 시간에 제가 이거 반드시 차익 실현 100% 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드와이어가 12불과 14불에서는 때리라고 그랬는데 12불 근처 가까워서 또 조정 들어가.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랩, 뭐 에코스타, 인베스트 그 머신스 해갖고 우주항공과 드론주들이 조종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대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자원 패권의 힛도리하고요. 그린란드 연결고리에 그 다음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번에 또 그 스트레이티즈 한번 150불 때 사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1억 4천을 딱 치고 나갔는데 거기서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전번 고점 쌍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억 4천을 지지하고 1억 7천, 1억 8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얘만 가면 안 돼요. 이더리움하고 리플도 같이 가줘야 돼요. 이더리움은 50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이걸 뚫어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주 원픽이었다면 저는 다음 단기간에 기준으로 시장 인덱스를 초과할 것들이 그린란드 연결고리를 찾자. 네. 자원개발 쪽을 찾자. 네. 그리고 유가가 저는 바닥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유가 연결고리 자원개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그 섹터가 집중되는 거를 골라 드려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생각보다 연초에 급등세를 보여서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새로운 끌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 업종 이야기가 먼저 좀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는 파생시장 기준을 갖고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새 파생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대표님? 폭탄 제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네. 제가 이럴 때 달력에다가 저는 이거를 그리거든요. 그동안 대박 터진 날이 언젠가 그리고 그 위치가 언젠가 네. 보면 12월 22일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10배에서 20배짜리가 터진 날은 언제고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기본이 예를 들어 50% 일로 났을 때 거기에 10배면 500% 아닙니까? 그래서 10배 이상 터진 날이 언젠가를 찾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일로 났을 때 이거보다 10배짜리. 그러면 22일, 12월 29일, 그 다음에 1월 2일.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1월 5일. 근데 1월 5일까지 나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옵션이 수익이 장중매매 잘 하셔야 돼요. 탄력성이 둔화돼요. 올렸다 빼고 뺐다 올리고 올렸다 빼고 그래서 이게 가두리장이 1월 7일부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맥점대에 딱 보시면 12월 22일이 월요일 위클리 만기입니다. 12월 29일이 월요일 위클리 만기예요. 그 다음에 1월 2일은 하루 남겨놓고 금요일날 5일이 초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색을 그려놨어요. 15일 내일
19일, 22일 요 사이클에서 그동안 오른 거에 합성된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하는가를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100만 원, 100만 원 넣어놓고 수치로 볼래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1월 22일 날은 400%대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580에 600을 시도하는 때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는 이게 30배짜리 에너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옵션이. 그 다음에 1월 2일이 10배짜리 900%에서 10배짜리가 나왔고 그때 요때가 수치가 620대예요. 네. 그리고 요때 1월 5일까지가 얘는 장중에는 10배에서 20배가 났는데 종가로 살짝 밀리면서 깎아 먹었어요. 그런데 1월 5일까지는 대박 행진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100에서 200만 나와도 잘하고 장중에 저점 잡고 고점 잡으면 많이 나오지만 괜히 종가 결제 받으면 이건 또 양쪽으로 다 실패하거나 먹지 못하는 이거를 양쪽 가두리치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가두리치기가 우리 파생 전문가 때는 폭탄 제조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이 안 가나요, 대표님? 그럼 가두리 장세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네. 누적을 시켜갖고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삼성전자 칠 때 근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이게 선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칠 때 다른 걸로 키를 맞춘다. 그래서 하나그룹 뭐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그 연결고리의 그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 로봇 관련된 종목, 현대차 그룹에 연결된 종목들, 방산, 그리고 한화, 원전 이런 것들이 이벤트 들어갈 때 그냥 으쌰으쌰. 심지어는 제가 포스코홀딩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 예를 들어서 29만 원에서 36만 원은 다른 개별 종목들 100% 올라간 에너지가 비슷해요. 네. 그 종목이 그 무거운 게. 그러면 그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중의원 해산의 모멘텀하고요. 리듬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주에서 리듬 찾으려면은 포스코 그룹밖에 없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뭐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라고 하나 요런 종목들 요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네. 그게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런데 이제 또 중의원하고는 왜 상관이냐? 엔화가 중의원이 해산 얘기 나오자마자 니케이가 우리 1월 2일 같은 장같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저 선상이 가속화되면 일본 종합상사, 도요타, 수출주 이게 그렇죠.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은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거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엔저가 되니까 우리가 까꾸로 워낙 강세하면 이게 일본 여행 가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같이 약세되면 이건 아니니까 저는 여행주는 빼요. 그러면 여기서 원픽은 수출주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상사 주가는 저는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찍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나 다른 거는 저는 글쎄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그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조만간 하방 쪽으로 크게 좀 나올 것이다 수익률이. 아니 지금 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4,700에서 5,000 가려면 뭐 지금 뭐 300 정도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에너지가 한 5%, 7%,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7에서 10, 그리고 그동안에 올랐던 게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게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땡겨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뭐인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거요? 제일 끔찍한 거 은행주입니다. 연말 작년도 3,800대에서 은행주를 샀어요. 지금 4,700이에요. 은행주 수익이 얼마 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인가요? 보합 마이너스도 있고 3%에서 10%도 안 돼요. 그 시중의 대기 자금이 포모를 못 이기고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증권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한 원인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증권주도 큰 수익이 났냐? 메리츠 금융주제 1등 마이너스예요. 그 사이에 예, 같은 그 사이에. 기간 동안. 예,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은행하고 증권주에서는 딱 뭐가 제일 화끈했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나마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게 이제 21,000원이 3만 원까지. 이거는 또 스페이스X라는 이벤트 드라이브로 거기에 엮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증권주에서 군집 현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집 현상이라면 지금 정부가 또 시간 또 할애해서 이제 뭐 증권 사람들 뭐 밤에도 하고 내년도 말이 되면요. 24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럼 뭐 증권사들 그 계속 그 시스템 매매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이제 추세적으로 갈 텐데 문제는 뭐냐? 증권주에서 투자하실 때 예를 들어서 증권주 투자하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딱 매매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나올 종목들을 골라야 되나요? 아니 상승 타려서 나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걸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러면 일단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이건 너무 높거나 그 수익률 게임이 잘.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지금 당장 너무 올라서 조종하면 들어갈래. 그러면 다른 주변 증권주들 이게 매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난 부국증권 할래, 다른 증권 할래 하면 뭔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M&A 싸움이 붙든지 지주사 자사주의 어떤 무슨 모멘텀이 나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증권주나 은행주가 뭐가 걸려 있는 것 딱 같아요. 수급이나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인기도 없고. 그런데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카드 갖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은행주가 폭락해버리는 그런 형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 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대출 준다라고 내 채산 나쁘니까 그 갖다 대서 그 대출 주는 사람들을 줄이거나 한도를 줄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방어 전략이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또 돼서 최근에 그 은행주나 카드 급락한 게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그 주주나 대주주들은 정부하고 싸우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걸 때 제거하다 보면 지수를 진짜 5천을 올리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가주든지 네. 그거가 최고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가주든지 아니면 전차 군단이 같이 가주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은행주에서 기대할 거 없고 바이오에서도 기대할 거고 이게 지수로 올 것 같죠. 그리고 가장 해피한 거는 인제 2차 전지가 50%짜리가 나오든지 그래서 엔솔이 가고 삼성 SDI 가고 이런 거 가면 지수단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이면서 2차 전지 올리면 이건 중화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4,800에서 4,700까지는 연속적으로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4,200부터. 예. 네. 근데 앞으로 파생 시장에서는 콜에 대박을 안 줘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징후를 느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폭탄 제조를 하는가? 그래서 저와 같이 만기일 전날을 양매수,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양매수만 100만 원이나 300만 걸어보면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냐를 딱 3번 위클리 옵션 만기 때까지. 그래서 그게 15일, 19일, 22일입니다. 대표님,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만기일 날 이 같은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2차 전지 외에는 고려하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런가요, 대표님? 오른 거를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줄 때 나는 3% 5%를 바스켓에서 할 때는 많이 오른 걸 빌려다가 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무시할때 먹었던 가까이에서 50% 이상의 롱텀으로 먹으시면 그 10% 잠깐 깨지는 걸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수익 나신 분, 그러니까 5%에서 25% 정도 수익 내시면 다 토낼 수가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거라도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이런 바스켓 매도 나올 때 현금화 그걸 사시는 게 어떻겠나. 괜히 들고 있다가는 괜히 누적 수익률에 손해가 나오고 그게 다시 가면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3월 달까지 추세하라고 하면 금연장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1월 달 피크 주고 12월 달까지 조정하는 장.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포모를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모 해갖고 지금 여러분들 삼성 SK하이닉스 지금 외국인들은 1조씩 계속 때리니까 그거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6, 7일부터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6, 7일부터는 뭐 하셨어야 되냐. 현대오토, 현대차그룹 하셨어야 돼.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하셨어야 되고 심지어는 2차 전지 그 35만 원대 산 엔솔이 40만 원 가면 그 수익률이 더 나요. 그런 구간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까지 11월 동안 와 그래서 이제는 조정 무섭지 않아. 뭐 이제는 갈 일만 남았고 조정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보고 이런 게 저는 가장 위험한 신호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기일 날 기준으로 양쪽을 걸어보면서 이벤트 드라이브로 뭔가 지금 뭐 연방 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주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 해석 안 해요. 그게 나왔을 때 바스켓이 어떻게 작동하냐. 어저께 밤에 CPI가 좋게 나왔어요. 매도로 작동했어요. 687에서 저까지 10포인트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호재인데 매도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간에서 그걸 다시 끌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변동만 주지 추세로는 안 주는 게 요새 특징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어떠한 징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징후를 무시해도 되는 게 저는 힛돌이에요. 그린란드. 네. 그래서 그쪽을 무시하는 것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환율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난 연말에 외환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한숨 돌렸었는데 새해 들어서 다시 불안한 상황인데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엔캐리를 한 사람 입장으로 사고방식을 돌려요. 그 엔화를 빌렸어요. 그러면 가장 걱정이 뭐예요? 엔화를 걸려갖고 달러 자산을 투자했든지 우리 원화 자산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엔화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엔화가 내가 빌렸을 때보다 엄청나게 강세로 돼갖고 내가 여기서 난 수익도 마이너스 되면서 이거 갚으려고 그러면 더 돈이 드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닭가이 총리가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 준 것 같아요. 중요한 해산. 이게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위안화 연동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지금은 엔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는 거를 엔화 연동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고 엔화 약세? 그러면 우리도 약세. 이게 반대로 갔을 때가 겁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체크해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원달러가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1,500원 넘어온 공포인데 이게 중요하니 하면서 니케이가 같이 가면서 엔화 약세가 우리보다 속도가 빠르면 엔화 대비는 상대적으로 강세만 유지하면 저는 엔캐리 청산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엔화가 갑자기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가버리고 우리는 진짜 약세로 가버리면 이게 그거를 이제 이벤트마다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470 오늘은 80원을 지금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N은 뭐 160엔을 돌파하나 좀 볼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또 한번 바꿔보시죠. 삼성전자가 네. 2021년도 그 고점 우리가 찍었을 때 98,000원 정도 96,800원 찍었을 때 그때 원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언저리에 있었을 때, 9만 원. 9만 원대 있었을 때요? 그때 얼마였을까요? 1,080원. 대단한 강세죠. 네. 예, 대단한 강세. 그거를 달러로 바꿔보면 얼마냐면 98달러입니다. 거의 89달러, 90달러예요. 네. 얘가 그 2024년 5만 원 전자 찍었을 때 환율이 1,390원입니다. 이걸 달러로 바꿔보면 35달러예요. 근데 지금을 1,480원에 14만 고점 찍은 걸 달러로 바꿔보면 98달러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달러 베이스로 갖다 해서 9만 6천 원짜리가 14만 원 가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고점에서 고점 잡아도. 근데 달러 베이스로 바꿔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9% 올랐어요. 9%. 요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죠. 달러 베이스로 모든 자산, 이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시각이거나 헤지 펀드들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러 기준으로 바꿨는데도 오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달러 기준으로 바꿔보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나 숏에 걸린 에너지가 강화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기준으로 좀 환산해서 계속 보시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이번에 조정해도 또 SK 하이닉스 하겠습니다. 전 삼성전자보다. 그런데 이때 마찬가지로 고점일 때가 15만 원이었어요. 이게 7만 원까지 반토막 됐거든요. 네. 닉스를 환율로 바꿔보면 고점일 때가 140불이 59불까지 받다가 지금 500불이에요. 그럼 바닥에서는 800%, 고점에서는 200%, SK하이닉스 상승률이 어마무시한 이 에너지죠. 그러면 지금에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닉스가 부러지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부러져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 없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나올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SK그룹에서의 문제가 요새 여천 NCC 얘기 조용하지 않아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최태원 회장님이 열을 올리면서 담아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 미쳤다.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냐. 미국 가고 지금 3년밖에 기회가 없다. 이때까지 뭔가 성장을 주도 뭐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망한다. 그러면 근데 그 부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SK온이니 SK C니 SK이노베이션이니 그 케미칼 쪽의 이 문제를 다 지금 잘 버니까 먹여 살리는데 SK 하이닉스마저도 뭔가 주춤거리는 순간에는 이게 체제 시스템 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SK그룹이. 이게 지금 굉장히 회장님 이쪽은 답답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갖고 또 무슨 그 새만금으로 와야 된다. 지금 지역 싸움들, 정치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빨리 그 정치권으로 휩쓸리지 않고 기업에 맡겨서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맥점을 저는 70만 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0만 원을 깨면 네. 닉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화학, 케미칼 다른 것들에가 구조적인 문제를 확산시켜서 이게 잘 나가는 거를 끌어당기는 장으로 간다. 그러면 2, 3월 달에 급락 변동은 저는 화학 쪽에서 케미칼 쪽에서 2차 전지는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올 거가 뭐가 있냐 할 때는 여천 NCC 이런 구조 조정이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서 터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환율 질문을 드렸었으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래도 달러원 환율이 지금 환율 때는 괜찮다라는 같이 가면 돼요. 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 되면 자동차 가고 그럼 도요타도 갈 때 현대차도 같이 가지고 네. 막 이런 에너지가 같이 가지고 근데 상대 속도의 비율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엇갈려 버리면 골 때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을 좀 걱정해야 될 각오를 것이다. 하셔야 될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앞으로 5일 단위로 계속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스프레드라고 그럽니다. 네. 환율의 그 간격, 이 스프레드를 계속 추적할 생각입니다. 대표님, 코스피 지수는 뭐 연일 강세를 나타내는데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강세 정도가 좀 약한 상황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졌던 기대감이 지금 세론으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좀 약한데 앞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보면 코스닥 지수 상승도 저희가 좀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제가 1월 13일 날 인수분해 하니까 펀드 매니저가 바이오를 때렸어요. 한미아품 때리고 네. 여러분들 요 기관이 이날 9천억 산 날입니다. 그런데 때린 종목을 딱 보세요. 한미아품, 리게칸바이오, D&D 파마, 하이브, 두산의 알테오젠, 에이빌비 바이오, 파마리서치. 저 코덱스 바이오 ETF에서 나온 것 같아요. 타이거 ETF. 네. 그래서 이쪽을 왜 때렸을까라는 게 지금 지금 추적해서 그 펀드 조사시키고 물어보고 있어요. 펀드 청산이 들어간 거니 아니면 뭔가 포트 재조정에 의한 거니 지금 가장 지금 딱 한 게 한미아품 급락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11월 11일 날 요 방송하면서 네. 바이오 ETF의 상대 속도를 해갖고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11월 10일입니다. 그날이 왜 11월 10일을 하냐면 한미약품이 고점 찍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바이오에는 타이거 바이오 탑 10이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코덱스 바이오 있고 코덱스 타이거 헬스케어가 있어요. 네. 구성 성분이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기 딱 찍은 게 잘 가다가 눌림목 찍은 날이 11월 10일이에요. 타이거 바이오 탑 ETF.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15% 올랐어요. 올랐죠? 얘 11월 11일 날이 1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2등이 셀트리온, SK바이오컴, 알테오젠, 유엔양인데 1월 14일 날 딱 보면 한미아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팔고 밑으로 내려. 이게 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미아품 급락은 이거 포트의 재조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한미아품을 때렸을까라는 이제 고민이에요. 첫 번째. 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그러면 이게 북경 한미아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뭐 등등 대주주 여러 가지 싸움에서 뭔가 그 계열사 문제 또 자금 조달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채 뭔가 그걸 그들만의 리그로 아는 거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벌써 알아서 때렸나?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미아품이 포트에 없다. 요거 하나랑 네. 그 다음이 셀트리온이 1등으로 왔어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18만 원짜리 셀트리온이 22만 원까지 온 겁니다. 작년 1도 동안 최악의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이요? 네. 최악의 종목? 셀트리온이에요. 1월 2일 날 셀트리온 샀어요. 2,300에. 네. 4,200에 셀트리온을 딱 갖고 있어요. 18만 원,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딴 거 2,300이 4,200 왔는데 나는 보합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치 떨리겠습니까? 2차전이야 떨어진 것보단 나아요. 예? 근데 그래서 연초 대비 셀트리온 18만 원에 사면 그 갭을 메꿀 겁니다 해갖고 지금 22만 원까지 와서 네. 요게 한 40%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가려면 셀트리온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든지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보는 겁니다. 타이거 헬스케어도 똑같이 15% 올랐어요. 11월 12일에서 여기도 보면 셀트리온 1등, 삼성 바이오로직스 2등, 알테오젠 3등. 근데 코스닥이 왜 못 가냐는 전 알테오젠이 이제 이게 빠지는 거예요. 거래소로 가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의 포트 재조정이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밑에 단에서 뭔가 삼천리 제약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코덱스 바이오한테 물어볼래요. 왜 코덱스 바이오한테 물어보냐면 얘네들은 시가총액 위주보다 이 펀드 매니저 특징이 알파 펀드 종목 수익률 게임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인덱스 기준은 19% 더 갔죠. 네. 그런데
이 11월 달에는 1등이 대화제야,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바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오름 테라퓨틱스, AFL 바이오, 셀트리온이 3등으로 딱 들어왔어요. 여기에 없던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1, 2등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이 포트에 편입되면서. 아까 19% 갔죠? 근데 이 종목들 한미아품은 딱 보세요. 11월 21일 고점, 1월 고점에서 쌍봉 주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얘가 뭔가 그 재무 리스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앞으로 좀 체크할 거고, 한미사이언스도 오르지도 않았던 것 같은 모양이고, 그런데 오름테라피틱스 보세요. 11월 달에 밑에 있는 게 없는 게 이게 189%. 이거는 저는 머니게임 했다라고 보거든요. 오름테라피틱스. 네. 그 다음에 AFL 바이오. 지금 이게 우주항공만큼의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게 코덱스 바이오인데 이거를 1월 13일부터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 ETF의 변화를 5일 단위로 체크할 거고, 밑에 단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새롭게 있으면 그걸 집중할 거고, 네. 그리고 먼저 간 거는 지금 때리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덱스를 못 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 2차 전지 문제, 그 다음에 2차 전지 문제는 알테오전 빠져서 나가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잖아요. 시가총액 1, 2등이 이제 그 코스닥 올라가면 1, 2등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가지 않는 한 힘들고, 그 다음이 바이오 쪽도 그동안 오른 것들이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밑에 단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코덱스 바이오 ETF로 5일씩 변화를 주고,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이 롱숏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자, 작년부터 가장 강조해 주셨던 올해 유망 섹터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항상 우주항공 쪽이다, 스페이스 X 모멘텀을 강조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100%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섹터로 가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섹터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히토류 자원개발 쪽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종목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덴마크 의회가 뭐 한다고 유럽연합이 반대하고 그래도 점령할 것 같아요. 점령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군대라도 집어넣어갖고 베네수엘라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에너지를 갖고 11월 달 중간 선거 테마주로 만들 것 같아요. 테마주로. 제가 그 전번에 고려아연을 갖고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170만 원대 때 190만 원 급등할 때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롱숏이 되니까 죽여놓을 거다. 그래서 110만 원 왔을 때 다시 사자가 전번 지금 이번에 140만 원까지 왔거든요. 네. 이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자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희귀금속 개발 이런 것들인데, 제가 고려아연을 그때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급등한 거 급락인데 110만 원, 120만 원 사이 오면 대반도 줄 거다. 여기 110만 원대 딱 찍고 오늘 140만 원에서 꼬리 달렸습니다. 네. 얘가 이제 N자가 나오면 이제 추세로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고려아연의 TMC 이게 계속 가나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게 더 메탈 컴퍼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알래스카 심해광물 그린란드 이게, 그래서 미국의 자원 개발을 미국 업체가 하나오션 주듯이 고려아연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을 핵심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이 선도주가 되나 볼게요. 오. 예. 그 다음이 이 더 메탈 TMC는 5불 대 6불 사이에 조정하면 살아오는데 이게 이제 N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저는 원픽이 트릴로지 메탈스, 크리티컬 메탈스 이걸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더블 가나 볼래요. 이게 100% 에너지를 주는 종목의 원픽으로 꼽겠습니다. 상대 속도 에너지에서. 그러면 이거는 급등해서 급락한 종목이거든요. 대표님, 미국 쪽에서는 크리스탈 메탈스, 국내 쪽에서는 고려아연 이렇게 탑픽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고려아연과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 예.
포스코 그룹, 고려아연과 포스코 그룹. 네. 그러니까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러니까 이제 다시 ETF 하신 분은 AC 포스코 그룹 ETF를 같이 보시면서 이 사이즈 같이 끌고 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40만 원을 강하게 뚫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진짜 고려아연은 이제 200만 원 황제주가 돼야 돼요. 그런 에너지. 그럴 때 트릴로지 메탈스하고 크리티컬 메탈스가 이게 갖다 해서 미국 정부가 국유화하는 기업이에요. 지분 참여 여기 보면 미국 영번 전쟁부가 트릴로지 메탈스에 직접 투자한 기업이에요. 지분 확보 10%한 기업이에요. 이거 마치 중국이 국유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1대1로 해양 1대1로의 국가 자본주의를 하듯이 미국도 그대로 배워갖고 하는 네. 기업 중에 대표가 얘예요. 그래서 트릴로지 메탈스, 크리티컬 메탈스가 앞으로 제2의 그 사이더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100% 이상 올라간 네. 인투이 머신스 같은 에너지가 나오나 그래서 우주 항공에서 그 자원 개발 그린란드로 원픽은 바꾸자. 이거는 지수가 조정할 때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